안녕하십니까, 노선우입니다. 11월 1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28%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 0.63% 상승을 하면서 양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도 좀 좋지 못했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 종목이 300개대, 그리고 하락 종목은 496개였고요. 코스닥 지수는 565개의 종목 상승, 그리고 794개의 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았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주말 미국 시장도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또 오늘은 이제 10월 수출입 지표 발표와 함께 10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4% 증가했다. 이런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을 좀 잃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뭔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사실 뚜렷한 정말 악재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수출이 잘 되고 있고 그만큼 기업들의 펀더멘탈도 탄탄해지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의 헝다그룹 리스크도 완화되고 있고, 여러모로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이고, 뭔가 좀 시장이 여기서 정말 하락할 이유는 없는데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답답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고, 기관은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에 유입이 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에 따라서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는데, 이 프로그램 영향 정도 빼고 좀 그렇게 뚜렷하게 매매가 활발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거래량, 거래대금 모두 감소하는 이런 추세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봤을 때 FOMC 회의를 앞두고 좀 경계의 심리가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관망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해소되려면요, 이번 주가 이제 미국의 FOMC 회의뿐만이 아니라 영국의 BOE, 그리고 호주의 RBA 등 주요 통화정책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발표와 함께 뭔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나쁘진 않아요. 시장이 일단은 2900선에서 바닥은 형성을 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 3000선 근처에서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종목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종목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토요일날 방송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있는데, 골프존 오늘 5.8% 강세를 보였습니다. 14만 9,700원대까지 한 번에 상승을 했어요. 지난 금요일 전가 14만 1,500원이었고요. 오늘 시가만 하더라도 14만 1,800원이니까 그렇게 높게 시작하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제 토요일 방송에 좀 힌트를 얻고 골프존을 오늘 아침에 매수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관련하여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골프존에 대해서 다른 분들한테 좀 얘기를 좀 했더니, 역시 그러니까 주식은요, 일반인들이 좀 부정적이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미 2배가 넘게 올랐는데 그걸 지금 말해주면 어떡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라가는 주식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배가 올랐지만 앞으로 더 오를 수 있고, 오늘 보니까 어떤 자료상에 3분기 실적 발표 상당히 좀 좋았던 기업에 또 골프존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기업들, 많이 올라갔던 기업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항상 주가는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와 반대로 움직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골프존 많이 올라서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주가는 그분들을 계속 못 따라오게끔, 그러다가 또 결국 고점에서 살 수밖에 없게끔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엔터주들의 강세도 상당히 두드러졌습니다. SM이 2.69% 상승을 하면서 83,300원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SM 같은 경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21선 근처에서 붙을 때 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 21선 붙고 나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마냥 계속 올라가서 우리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상승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종목들은 매수 기회를 줍니다. 그거를 잘 생각하시면 되고,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에 대한 기대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SM 가장 그래도 아티스트들이 좋잖아요. 라인업이 가장 좋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아모레 퍼시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아모레 퍼시픽이 30만원대를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제 밀리는 구간에서는 제가 얘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또다시 관심권역에 좀 편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분기 실적 영업이익이 503억 원 정도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 10% 정도 감소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제는 좀 바닥권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해봅니다. 중국 내에서 설화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럭셔리 포트폴리오 구축에 따른 수익성 향상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위드 코로나 뭐 해외여행 가고 뭐 이러면은 면세점에서 아모레 퍼시픽의 화장품 판매 증가될 거예요. 3분기에는 그런 매출이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4분기와 내년도 바라본다면은 뭐 다시 한번 충분히 관심 있게 좀 지켜봐도 좋지 않겠느냐. 오늘 이런 좀 5%의 장대 양봉, 의미 있는 장대 양봉으로 내일 이후에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오늘 호텔신라는 7%대 급락을 했어요. 면세점 부분이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컨센서스를 좀 하회했습니다. 영업이익 208억 정도 기록을 했고, 물론 전년 동기 대비 작년에는 더 안 좋았기 때문에 흑자 전환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이러면서 좀 어닝 쇼크가 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역시 이런 기업들 돌아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2월 달에 78,500원이었거든요. 글쎄 여기서 78,500원도 깨고 막 계속 신저가로 내려갈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좀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좀 이제 좀 정말 이 가격대라면은 관심 종목으로 좀 편입을 시켜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만도도 엄청나게 강했어요. 만도 2.4% 상승을 했고, 만도도 지금 보면은 6만원대에서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한 단계 또 레벨업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3분기까지는 좀 뭔가 자동차 관련 주들 다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그렇지만 4분기에 대한 기대감 가져본다면 충분히 관심 있게 좀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힘드신데요. 힘들 때일수록 다시 한번 원칙을 되새겨 봐야 되고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는 언제나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만 이렇게 하락한다고, 한국 증시만 오르지 못한다고 힘들어하고 뭐 욕하고 그럴 게 아니라, 이런 하락을 기회로서 활용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도 힘내시고 선곡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